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예. 일본인이 울릉도 이주해 와서 지은 집이 예. 울릉도와 독도의 숱할 역사를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건물은 근대 문화유산으로 예.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해서 일본의 침탈 역사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본 침탈 역사를 가리킨다. 교육하고 공부하고 예. 하는 현장 교육의 도장. 예. 그래서 일본인이 울릉도 가장 많이 왔을 때 1,400명 정도, 1914년도에 1,400명에 이런 건물이 600세대 정도 됐습니다. 아, 굉장히 많았네요, 그때. 굉장히 많았으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 중에 일본이 정말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집. 예. 그래서 그걸 관리하면서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역사를 역사는 국민들에게 역사니까. 알리고 예. 공부하고 해서 앞으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 길 하자. 예. 그 길이 목적이죠. 예. 그래 정리해 주시고. 예. 그 지금 충분히 문화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산하기관인 문화유산 국민신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법직기관이. 우리 선생님은 요 관리 책임이시다. 그래 보시면 예. 관리 책임이라기보다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홍보해서 여기 와서 각종 특히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그렇죠. 많이 와서 독도 관련, 울릉도 관련, 영유권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그 사람이 자라나면 예. 울릉도나 독도 일본 침탈 역사를 각인하고 공부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정리가 됩니까? 정리가 됩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울릉도 도동 일본식 가옥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식 가옥의 정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일본식 정원이 지금 밖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식 가옥 안에 부속으로 된 정원입니다. 일본식 정원인데 이 정원이 좀 특이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동리에 있는 일본식 가옥에 들어와서 이 카페로 지금 개조해서 문화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부에 차를 마실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정리해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카페에서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럼 울릉도동 일본식 가옥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들어보면은 1910년 일본 이주민 사카모토 나이지로에 의해 지어진 건물로 2층의 일본식 목조 주택입니다. 사카모토 나이지로는 당시 울릉도에서 산림벌목업과 고리 대금업에 종사했던 인물이며 울릉도에서 병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옥에 사용된 목재는 개척 당시 희귀목이었던 솔송나무, 또 기목나무, 선번나무 등을 사용하여 건축하였고 2층 다다미 방 등에서 도코노마 등 소인지쿠라 양식의 전체에 다다미를 깔고 문을 이용해서 공간을 나누는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어 건축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가옥이다. 현재 내부는 울릉 역사 문화체험센터로서 울릉도 근현대 역사 전시실, 문화유산 정보센터, 강치 이야기, 가옥 이야기 등 전시체험과 차와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마련되었고 2011년 7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으로 나왔습니다. 다다미 방을 한번 보면은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식 이 가옥 속의 내부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울릉도에 남아 있는 귀한 일본식 잔재라 그럴까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대별로 보는 울릉도 근현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 근현대사는 1964년 안영복 일본 막부와 울릉도 독도 영유권 담판이 있었습니다. 1693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 이후에 1876년에 조일소 조약, 강화도 조약 개항기에 울릉도 수토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일본의 울릉도 침탈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이에 고종은 울릉도 개척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래 1880년에는 태극기 국기 제정을 했고 조일통상장정, 갑신정변 등이 있었는데 울릉도 개척기는 일본인이 이 한 울릉도 치니까 벌목이 계속되자 고종은 울릉도에 검찰사를 파견하고 조사하게 하고 이듬해 울릉도 개척력을 선포합니다. 1882년 검찰사 이규원 울릉도 조사 파견 이견 검찰 1기에서 도장제 실시를 했고 그때 도장제를 전석규를 임명했습니다. 1883년 김옥균 동남제도 개척사 임명했고 울릉도 개척령이 개척민 16호
54명이 이주했고 그 당시에 기존 거주민 219명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890년에 와서는 동학농민 운동이 있었고 아간파천이 있었고 대한제국 선포가 있었던 데인데 1890년대 일본의 울릉도 수목 벌채가 성행하고 고종은 울릉도 수토제를 폐지, 이미 개척된 섬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강구했습니다. 1896년 러시아 울릉도 산림체벌권 획득했고 1898년 울릉도 도감 설치를 했습니다. 1899년에 시찰위원 파견 결정해서 우용정을 파견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1990년에는 러일 전쟁이 있었고 경부선 철도가 깔려지고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졌는데 1900년에 울릉도 개군 대한제국 칙년 제41호 반포 현임 도감 백예주 초대 군수를 임명했다고 나와 있고 1903년에는 일본인의 강치잡이가 시작되어 울도군청 도동으로 이전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04년에는 일본 울릉도의 우편수시초 망루를 설치하였고 1905년은 일본 독도 해저 전선 부설했고 독도 일본 영토 강제 편입 시네마현 고우시 제40호 또 1908년에는 울릉 초등학교를 개교를 했던 것입니다. 1910년에는 한일 합방이 되죠. 토지조사 사업이 됐고 어업령이나 3.1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에 도달했는데 1911년에 일본인 울릉도 이주가 본격화됐고 1192명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네요. 1913년은 울릉도 하부 행정단이 3면이 남면, 서면, 북면 9개업이 됐고 1915년에는 지방행정제도 도제를 실시하고 울릉군청에서 울릉도청, 군수, 도사로 이렇게 도제가 바뀌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에는 청산리 대첩과 일간신문 창간되고 60만세 사건이 있었던 때인데 1920년대에 울릉도에 관한 기사, 학자 연구 성행, 오저거, 오징어죠. 오저거, 고등어 잡기, 풍어. 또 1922년에는 부산 울릉도 전기연락선 김해환 치양이 됐고 월 한 달에 4번이 움직였다 이거죠. 1924년에는 부산 울릉도 전기연락선 은선황 치양이 있었다. 월 4번. 다음에 1930년에 들어와서는 이봉창 윤봉길 의사난이 있었는데 1930년대 울릉도 농작물 귀해 나물로 연명, 결국은 나물 세상이 그들의 안전지대다라고 되어 있고 1932년에는 부산 울릉도 전기여객선 태동환 치양이 됐고 태동환은 월 4회 일본 사카이미나토를 경유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33년에는 울릉 보통 공략교를 개고하고 울릉도에 태풍이 있었고 1934년에는 울릉도에 대설이 있었고 1938년에는 울릉도 축구소가 설치되었다. 1939년에는 울릉 무선 전신국이 설치되었다는 거죠. 다시 보면은 1942년 40년대에 보면은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 해방,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는데 1942년에 울릉 무선 전화국이 서울중앙전신국과 연결되고 24시간 송수신되고 1943년에 울릉도 징병령 주민들 굶주림에 징병 지원을 하게 됐고 1945년에는 해방 후 울릉도 일본인이 철수했다. 479명이던 일본인이 1945년에는 5명으로 줄었다는 거죠. 1946년에는 연합군 최고사령부 1033호 일본인 독도 12마일 이내 조업 금지가 됐고 1947년은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 실시, 이 한국 산악회에서 했던 모양입니다. 1948년에는 미군 제1차 독도 폭격 사건에 한국 어민 30여 명 사망, 어선 열척이 침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49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돼서 울릉도를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1950년에는 한국전쟁 6.25가 생겼고 52년에는 한국평화선 공포가 있었고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논쟁 본격화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1954년에는 한국 독도의 일본 표시판 제거했고 독도는 한국령으로 영토 표시했고 1955년에 한국 독도 신동대를 건립하고 1956년에 독도 경비 업무 울릉경찰서로 이관했다는 거죠. 1960년에 4.19와 박정희 정권이 있었을 때인데 1962년에 울릉군 발전소 건립하고
또 1963년에는 포항 울릉 청량호 치항 10시간 내지 12시간 운행인데 월 정기 운항을 했던 것입니다. 1965년엔 한일어업협정 제정 시행했고 1967년에는 저동항 건설공사가 시작되었고 1969년에는 한전 울릉도 출장소가 설치되었습니다. 1970년에 남북적조회담이 있을 무렵이고 새마을운동이 시작됐고 12.6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울릉도에는 새마을운동이 일어나서 주택의 지붕이 주로 눈으로 쓸어내기 쉬운데 쉬운 함석으로 지붕이 다 대체되었다는 거죠. 1974년엔 공공도서관 포항방송국 울릉중개소 울릉읍사무소 설치가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1977년부터가 이제 포항 울릉 쾌속 여객선이 한일호가 취항이 됐습니다. 다음 1980년에는 광주 민주화 6월 항쟁, 대통령 직성제 개헌 등이 있었던 그런 무렵인데 울릉도는 태풍 1985년에 태풍 브렌다 피해가 컸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90년에는 독도 생태계 훼손 우려해서 입도 불가 통지했다는 거예요. 독도의 사람들을. 1998년에 한국 독도 바다 사자 멸종 위기 종 1급 선포가 됐고 1920년에는 유리로 공동선언이 되고 한일 월드컵이 있는데 이때 태풍 2003년에 매미 피해가 컸고 2004년에는 태풍 송다 피해가 컸고 2005년에 태풍 나비 피해가 컸던 것입니다. 다음에 울릉 도동리 일본식 가옥 구 이영관 가옥에 대한 얘기입니다. 2006년 이 가옥이 등록문화재 제235호로 등록이 됐고 2008년에는 7월 14일 문화재청이 매입해서 8월 11일에 문화유산 국민신탁관리단체 지정하고 2009년에 기록화 사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2010년에는 1963년부터 2019년까지 울릉 일주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 2014년부터 2025년 울릉공항이 건설된다. 2025년 울릉공항이 건설된다. 2020년에는 포항 울릉 주력 여객선 선폴라오가 퇴역하던 그런 것이 있었다. 울릉도 근현대사를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이 가옥 속에 전시해 놓은 그 기록에 대한 사항을 훑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2층으로 한번 올라가고 2층은 다다미 방이더라고요. 2층이 다다미 방인데 이 나무 계단을 올라가서 2층 다다미 방을 보다 2층 다다미 방 일본식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게 이 가옥 자체가 일제 시대 때부터 완성돼서 이게 상당히 지붕이나 바닥이 상당히 특이한 그런 형태로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본식 도동리에는 일본식 가옥에 대한 것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자, 일본식 가옥의 밖에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식 가옥의 밖에서 보는 전망을 잠깐 보고, 제가 밖에 전망을 잠깐 보고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들어오는 입구에는 지금 카페로 문화재청의 그 산하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아주 오밀조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경이 어떤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울릉 역사문화체험관 문화체험 센터로 운영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차를 마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울릉 역사문화체험 센터 고 되어 있고 울릉 역사문화자료관이 울릉 도동리 일본식 가옥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집 자체를 보면 아주 일본식 가옥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은 울릉 도동리 일본식 가옥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